그날 아침 학교 복도에서 갑자기 내 락커가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바닥을 뒤덮었다. 사진 속 나는 친구와 포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건 단순한 우정의 순간이 아니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왜곡해 변태라는 글씨를 적어 놓았다.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지은은 그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녀는 학교의 인기녀였다. 긴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항상 주변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그녀가 내 락커를 열고 사진을 뿌린 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소문이 시작은 그녀였다. 민지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나는 민지였다. 조용한 학생,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친구 몇 명과 어울리는 평범한 여고생.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비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지은은 그 비밀을 알아채고 친구들 사이에서 퍼뜨렸다. 왜 그랬을까? 질투. 아니면 단순한 재미? 그녀의 행동은 나를 고립시켰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선생님들은 모르는 척했다.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우리 가족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학교 생활은 악몽이 되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게 두려웠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고 화장실 거울에 변태라는 낙서가 새겨졌다. 지은은 직접 나를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녀의 추종자들이 대신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공이 내 머리를 향해 날아왔고 실수야 라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지만 부모님은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을 뿐이었다.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말은 우리 가족의 붕괴를 의미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들은 딸이 정상이기를 바랐다. 지은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는 눈빛으로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라고 속삭이곤 했다. 왜 나였을까? 어쩌면 지은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나는 그냥 피해자였다. 그 해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성적은 떨어졌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결국 지방의 작은 전문대에 들어갔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 지은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인생은 빛나고 나의 것은 망가졌다.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 5년, 나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연애. 꿈도 꾸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게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았지만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도 컸다. 어머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고 나는 아직 일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LGBTQ+ 관련 책을 편집하는 일이었다. 상사는 민지 씨, 이 주제에 관심 많아 보이네, 라고 웃으며 맡겼다. 나는 속으로 떨었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 작업 중에 인터뷰를 위해 카페를 찾았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 그녀는 변해 있었다. 짧은 머리, 피곤한 눈빛. 민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가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왜 지금? 왜 여기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그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도 너처럼 느꼈어. 하지만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공격했지.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지은도 동성애자였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 때문에 숨겼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활동가, 그들은 완벽한 딸을 원했다. 지은은 나를 괴롭히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녀의 내적 갈등이었다니.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돼 나였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너가 강해 보였어. 나처럼 약하지 않아 보였으니까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상담사로 일한다고 했다. 그녀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가족에게 커밍아웃 하려다 실패하고 우울증을 앓았다. 너 때문에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만남 후 우리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분노를 풀기 위해, 나중엔 공감을 나누기 위해. 지은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다. 내가 망친 걸 고치고 싶어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어렵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시선.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다가왔다. 내 어머니가 남자친구 소개해라고 재촉했고, 지은의 가족은 결혼 준비하라고 했다.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의 전화를 도청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고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내 집으로 왔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게 맞아. 내 마음속 도덕적 딜레마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원수와 사랑에 빠지다니. 사회는 용납할까? 가족은? 지은이 내 아파트로 온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달라.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사진들, 웃음소리, 고립된 나날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을 보니 그녀도 피해자처럼 보였다. 다음 날, 지은은 임시로 내 집에 머물렀다. 그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지은은 대학 때,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헤어졌어. 가족 때문에 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엔 도덕적 딜레마가 가득했다. 사랑 vs 가족, 개인 vs 사회. 한국의 보수적 문화에서 레즈비언은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다. 지은은 그 압력에 굴복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내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를 용서하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과거의 나 자신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밤엔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너의 강함이 부러웠어. 나는 항상 숨기기만 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서서히 벽이 무너졌다. 우리는 산책하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위태로웠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상사가 LGBTQ+ 프로젝트를 취소하려 했다. 이런 주제는 논란거리야.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은하는 반발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상사는 개인 감정 섞지 마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나를 지지했다. 싸워. 내가 오라의 그녀의 격려로 나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성적 지향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지은의 가족 문제가 고조되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화풀었어. 하지만 지은은 엄마, 저 민지 좋아해요. 라고 커밍아웃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다. 나는 방에 숨어들었다. 그 순간 내 가족도 떠올랐다. 만약 알면 아버지는 심장마비 올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포기할까?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아니,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관계가 옳은가? 과거의 적과 사랑하다니? 사회의 정죄가 무서웠다. 다음 날 지은은 상담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아채고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 상담사. 믿을 수 없어 클라이언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지은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애썼다. 새로운 클라이언트 찾아보자. 하지만 지은은 지게 대가야? 과거의 잘못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나 때문에 너도 위험해질 텐데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긴장감이 쌓였다. 한 번은 다퉜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또 망가져. 내가 소리쳤고 지은은 미안해. 떠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사랑을 느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친구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됐다. 민지야, 조심해. 한국에서 이건 그녀의 조언은 선의였지만 상처였다. 지은과 나는 더 은밀하게 만났다. 하지만 그 은밀함이 우리를 지치게 했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지은의 말에 공감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결혼할 남자 없니?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이 나를 갉아먹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은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의 폭언이 이어졌다. 나는 개입했다. 아저씨, 지은 씨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넌 뭐냐? 그 변태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에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민지와 함께 아버지는 떠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야. 그녀는 절망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아니,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내 프로젝트도 위기였다. 상사가 취소해라고 압박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포기할까? 싸울까?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할까? 위기가 고조되던 중 내 가족이 모든 걸 알게 됐다.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보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지야, 이게 뭐야? 너 여자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예요.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침묵했다.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짐을 챙겨 지은의 임시 숙소로 갔다. 이제 우리는 둘 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신세였다. 지은은 나를 안아주며 함께라면 괜찮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나는 회사에서 버텼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 씨, 요즘 이상해. 그 속삭임이 과거를 상기시켰다. 사회의 정죄가 우리를 짓눌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밀로 살아야 했다. 우리는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Q+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그곳조차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어요. 상담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포기하고 외국으로 갈까?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싸워야 해. 우리의 나라잖아. 라고 반대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한 번은 거리에서 데이트하다가 지인에게 들켰다. 민지. 너. 그 시선에 우리는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지은과 다퉜다. 이게 무슨 삶이야? 숨는 게,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 우리 때문에 라고 안아줬다. 그 순간 배신감이 들었다. 과거 그녀가 나를 배신했듯 지금 사회가 우리를 배신했다. 지은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학교 친구 하나가 연락해 지은아, 너 민지랑. 그때 내가 민지를 괴롭혔잖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우리 이야기가 돌았다. 익명 게시판에 고딩 때 불링하던 애가 지금 연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대가야. 카어머, 그녀의 자책이 시작되었다. 나는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해 라고 달랬지만 그녀의 우울이 깊어졌다.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내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치료받자. 그는 나를 병으로 봤다. 나는 자빠. 이게 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내 미래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흔들렸다. 미래, 직장, 친구, 모든 게 위태로웠다. 지은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을 하고 울며 전화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할까, 헤어질까? 지은은 너를 위해 포기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 함께 싸우자라고 잡았다. 그 선택의 대가가 컸다. 회사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강행하다 징계를 받았다. 개인 문제로 회사 끌어들이지 마. 상사의 말에 분노했다. 지은은 새 상담소를 열기로 했다. LGBTQ+ 전문으로 그녀의 결의가 강했다. 사회적 대치가 이어졌다. 우리는 데모에 참가했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변태들이라고 소리쳤다. 그 폭력이 우리를 다치게 했다. 지은은 돌에 맞아 팔을 다쳤고 나는 공포에 떨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집에 돌아와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내적 깨달음이 왔다. 과거 지은의 행동은 그녀의 약함이었고 지금 그녀는 나의 힘이다. 너가 나를 구했어. 왜 내가 말했다. 지은은 아니, 내가 나를 구했어.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여전한 긴장감 속에 가족과의 화해는 멀어 보였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생각해봐 라고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나는 그녀를 돌봤다. 쉬어 하지만 그녀는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해 라고 버텼다. 그녀의 헌신이 감동적이었지만 걱정됐다. 이 관계가 그녀를 파괴할까? 도덕적 질문이 떠올랐다. 사랑이 모든 걸 정당화할까? 지은의 건강 악화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 나는 그녀를 간호하며 이제 그만해. 우리 좀 쉬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니, 이 싸움은 우리의 목이야 라고 고집했다. 그녀의 결의가 나를 감동시켰다. 과거 그녀가 나를 파괴했다면 지금은 재건하고 있었다. 가족과의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내 부모님이 집으로 불렀다. 민지야, 지은 씨도 데려와. 어머니의 말에 놀랐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갔다.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니? 라고 물었다. 나는 사랑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죄송해요. 제가 민지 씨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고백에 부모님은 침묵했다. 어머니가 울며 우리 딸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라고 중얼거렸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가족도 움직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제기해보자 라고 연락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화났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공개하지 마, 조용히 살아. 그 말에 지은은 엄마,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반발했다. 대화는 길었고 감정적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떠났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이었다. 레즈비언. 역겹다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의 상담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고 자금이 바닥났다. 나는 내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도왔다. 함께 새로 시작하자 우리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의 멀어짐. 한 번은 배신이 일어났다. 내 옛 친구가 민지야, 지은은 믿지 마, 그녀가 과거에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자라. 하지만 변했어 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떠났다. 지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옛 추종자가 너가 레즈? 웃기네 라고 조롱했다. 그 상처가 깊었다. 과거가 나를 쫓아와 지은의 말에 안아줬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지은은 온라인 상담을 시작했고 나는 프리랜서 편집자가 되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희 이야기 영감 줘 메시지들이 왔다. 하지만 여전한 긴장. 가족의 완전한 수용은 없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고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이 제안했다. 결혼할까? 해외에서 나는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그게 가능해. 그녀는 우리 사랑 증명하자라고 말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컸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우리는 준비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캐나다로 향했다. 여행 중 내적 갈등이 절정이었다. 이게 오라? 부모님 버리고 지은은 아니, 우리 자신 위해 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친구 몇 명이 증인으로 왔다. 반지를 교환할 때 눈물이 흘렀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기다렸다. 한국에서 우리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돌아온 후 변화가 왔다. 지은의 상담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지자들이 늘었고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우리는 조심스럽게 응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는 용감하다고 했지만 다른 쪽은 사회 혼란지라고 비난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내 어머니가 집에 와이라고 초대했다.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미안하다.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도 서서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손녀처럼 생각할게 라고 웃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한 사회의 벽.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지은과 나는 함께 사는 집을 마련했다. 매일 아침 서로를 보며 미소 짓지만 밖에서는 조심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우리는 친구로 위장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강했다. 지은의 상담소는 번창했고 나는 책을 출간했다.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TV 토크쇼에 초대받았고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어렵지만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 온라인 헤이트가 극에 달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이게 대가야. 그녀의 말에 안아줬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나아졌다. 내 부모님은 지은을 받아들였고 함께 식사했다. 지은 씨, 고마워.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지은의 가족도 방문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건강히 지내더라고 말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는 멀었다. 한 번은 큰 대치가 있었다. 지은의 옛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었다. 상담사가 레즈비언이라 피해봤다. 터무니없는 주장.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웠다. 법정에서 지은은 내 성적 지향이 상담 능력과 무관해요. 라고 증언했다. 재판은 이겼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게 끝나지 않을까? 내 질문에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다. 지은은 너가 없었으면 나 혼자 무너졌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너가 내 미래를 구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이 남았다. 우리의 선택이 모두에게 옳은가? 가족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도전하며 산다는 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커플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 입양을 고려하며 또 다른 싸움을 준비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지은의 꿈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감사해요. 용기 줬어요.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한 고통. 지은의 건강은 회복됐지만 사회의 압력은 지속됐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사랑을 위해 싸운다. 이 모든 여정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과거의 가해자가 미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